안녕하세요. 국립환경과학원 통합어가팀 김영란입니다. 본 교육은 화면의 목차와 같이 첫 번째, 배출 영향 분석 개요. 두 번째, 배출 영향 분석 방법. 세 번째, 허가 배출 기준 설정 방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배출 영향 분석이 무엇인지 개요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산업활동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관계당국의 관리하에 있도록 하는 배출규제 집행의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허가제도는 오염 매체별로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의 지역환경 여건이나 다변화된 업종별 특성, 그리고 기술 발전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적화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2017년부터 시행하였고 총 19개 업종이 2024년까지 단계별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가장 큰 변화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장별 맞춤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새로운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오염 수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배출구에서의 배출 수준만이 관리되었는데요. 통합법 체계에서는 사업지 맞춤형으로 기존 오염 수준이 고려된 배출 오염 기준이 부여됩니다. 이는 기존의 배출량 관리에서 발생량 저감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가장 큰 의미가 배출 영향 분석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허가 체계와는 다르게 지역 환경 용량이나 업종 특성을 허가시 고려하여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가 환경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법에 따라서는 매체법의 배출오염 기준만 적용되었다면 통합법에서는 최대 배출 기준, 한계 배출 기준, 엄격한 한계 배출 기준 등 사업장의 허가 배출 기준을 아우르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나라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또한 각 나라별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배포한 후 제시한 방법대로 분석을 잘 이끌어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여러 나라에서도 2000년도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출 영향 분석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 영향 분석이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환경 중에 희석되거나 확산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오염 배출의 영향이 환경 기준 등에 미치는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 시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출 경로의 경우 오염 물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배출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인 납이 배출되어 수용체인 사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람의 혈액 중의 납 농도 증가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노출 경로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수단으로는 배출원에서의 오염물질을 제어하고 대기, 수질, 토양 등과 같은 환경 매체에서의 기준을 설정하며 수용체에서의 오염물질의 허용 가능 수준을 설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배출영향 분석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배출 기준의 농도로 설계 용량만큼 배출했을 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규칙 별표 6과 같이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영향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는 한계 배출 기준으로 낮춰 사업장의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기, 수질은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서 허가 배출 기준이 설정되고
나머지 소음, 진동, 악취, 잔류성 유교염 물질 등은 화면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배출 영향 분석은 최대 배출 기준 또는 허가 배출 기준 수준으로 배출되어 확산된 후 주변 지역에서의 기존 오염도 또는 추가 오염도를 합한 총 오염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 확산 또는 수질 희석의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 환경에서의 농도 변화, 추가 오염도 및 예측되는 총 오염도가 환경 기준 혹은 환경의 질 목표 수준 대비 일정 비율 이하면 환경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배출 기준은 사업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 기준 이내로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하며 현행법의 최대 배출 기준 이내에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환경의 질 목표 수준입니다. 이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기준이 있는 항목은 그대로 적용하고 대기 또는 수질오염 물질 중에 배출오염 기준이 있는 물질 중 평가를 위한 별도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은 결정 과정을 통해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이 도출됩니다. 다만 오염물질 중 장기 기준이나 단기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물질, 국내외 기준이 부재하거나 배출시설에서에 의한 영향과 기타 활동에 의한 영향의 구분이 어려운 물질들은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이 의미는 평가를 통해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허가 배출 기준 자체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배출 영향 분석 수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출 영향 분석 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분야는 수질과 대기입니다. 이는 사업장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사업장의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출구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음, 진동, 악취 등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허가 배출 기준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배출 영향 분석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 신청자가 최대 배출 기준에서의 환경 영향 적정성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년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출 영향 분석 수행은 허가 신청자가 하되 배출 영향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부 절차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배포 시기와 맞춰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출 영향 분석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 배출 영향 분석 면제사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둘째, 면제사항이 없다면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6의 방법에 따라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는 각각의 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세 번째 단계인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 분야의 배출 영향 분석 수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기 이전에 시행규칙 별표 4 제3항 과목에 해당하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합니다. 대기 분야의 간이 분석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엑셀 툴을 통해 추가 오염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기관과 사전에 수행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간이 분석은 배출구 높이에 따른 오염물질의 장단기 확산 계수만을 곱하여 오염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고시 제2021-18호 별표 8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세 분석으로 불리는 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결과가 환경 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여 통과로 판정되면 그 사업장은 최대 배출 기준이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은 대기 배출 영향 분석 프로그램 내 단계별 주요 입력 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기 표준 프로그램은 가우시안 확산을 모사하는 모델로서 크게 지형 자료, 배출구 자료, 배출량 자료를 입력한 후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2장과 제3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세부 자료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배출영향 분석 작성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배출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뿐만 아니라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분석한 배출영향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는 사전허가, 통합허가 및 변경허가가 필요한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통합허가 시스템 내 게시되어 있는 작성 요령, 업종별 예시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2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배출 기준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제시한 농도이며 한계 배출 기준은 최대 배출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경우 미 통과한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설정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허가 배출 기준은 사업장의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된 농도값을 의미합니다. 예상 배출 농도는 방지시설을 걸쳐 오염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설계값을 적용합니다. 최저 배출 농도는 자가 측정 결과를 작성하며 자가 측정 결과값이 여러 개일 경우 최대값을 우선 적용합니다. 만약 허가를 진행하는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고 허가 배출 기준으로 농도가 제시된 항목이 있다면 배출영향 분석 결과와 무관하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여받은 허가 배출 기준이 곧 허가 배출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질 분야의 배출영향 분석 수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기 이전에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출영향 분석을 수행합니다. 수질 배출영향 분석 결과 통과로 나오는 항목은 최대 배출 기준이 곧 허가 배출 기준이 되며 총 오염도의 값이 시행규칙 별표 7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미통과로 평가됩니다. 이때 미통과로 나오는 항목은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을 만족하는 배출 수준이 허가 배출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이 한계 배출 기준보다 낮으면 한계 배출 기준이 허가 배출 기준이 됩니다. 즉, 미통과 수준이 매우 높더라도 한계 배출 기준 이하로 허가 배출 기준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기존 물법에서의 지역 구분은 통합법 대상이 되면서 일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환경보존법에 따른 지역 구분은 없어집니다. 다만 청정지역이나 설치제한구역은 엄격하게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바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좀 더 엄격하게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이렇게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평가 결과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2장과 3장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2장에서는 사업장이 입지해 있는 현황, 사업장 일반 현황 및 평가에 활용된 수치들을 작성하도록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질 분야 또한 대기와 같이 최대, 허가, 한계, 예상, 최저 및 기타 참고 기준에 따른 각각의 배출 영향 분석 결과를 작성하도록 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 영향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장의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 분야 허가 배출 기준 설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면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근거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프로그램을 통한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작성합니다. 최대 배출 기준 이내에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합니다. 만약 허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한계 배출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총 오염도가 환경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한계 배출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수질 분야 허가 배출 기준 설정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면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시 관련 근거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작성합니다. 이후 최대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부 고시 제2020-119호에 따라 한계 배출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수질 또는 대기오염 물질 및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경우는 배출구별로 허가 배출 기준이 설정됩니다. 반면 소음, 진동, 악취 분야의 허가 배출 기준은 사업장 단위로 설정되며 최대 배출 기준과 한계 배출 기준 사이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소음 및 진동 허가 배출 기준의 설정은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최대 배출 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 진동 또는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오염 기준 적용 대상 시설인지 확인한 후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장이 정한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그 배출오염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악취 허가 배출 기준의 설정은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에 따라 사업장별로 설정합니다. 사업장별 허가 배출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1항에 따라 공장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장이 정한 엄격한 배출오염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 엄격한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허가 배출 기준 설정은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 따라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설정하되 해당 오염물질의 최대 배출 기준을 허가 배출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허가 배출 기준 설정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환경 기준이나 사업장 주변의 오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배출 기준 이하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